우리의 교육을 저국의 미래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교육으로 만드시려 크나큰 시밀과 노고를 바치고 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오늘 교육 부문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의 교육 구조를 선진 교육을 줄 수 있게 고치고 교육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는 데서 기수가 되고 전초병이 될 불같은 일념을 안고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는 교육자들의 전열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연구사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주체 100이 2013년 대학의 교원연구사들에게 훌륭한 교육자 살림집을 안겨주시려 건설장을 찾고 또 찾으시며 크나큰 노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대같은 사랑과 은정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 교육자 살림집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의 사업 수첩에 김일성 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이라고 써놓으시고 붉은 동그라미를 몇 차례나 구워가시면서 남기셨던 간곡한 유훈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유훈을 우리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현실로 꼽혀주셨습니다. 교육자 살림집 건설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3년에 시작되었는데 그나날에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3차례나 다녀가셨습니다. 2013년 8월 13일에 건설장에 나오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을 정말 경치가 좋은 곳에 건설하였다고 하시면서 이 위치도 바로 우리 장군님께서 잡아주셨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교육자 살림집 건설장을 다녀가실 때마다 중요하게 강조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질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서 완전 무결하게 꾸려진 살림집을 우리 교육자들에게 안겨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원연구사들의 생활을 구석구석까지 돌봐주는 것은 조국의 미래와 관련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훌륭한 살림집을 지어주고 생활상 편의를 보장해 주어야 그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후대 교육 사업과 과학연구 사업에 전심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 건설을 위해 사랑의 길, 헌신의 길을 걷고 걸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육자들이 가슴마다에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살림집 건설장에 또다시 찾아오셨던 2013년 9월 28일이 뜨겁게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살림집의 여러 세대들을 돌아보시면서 교육자 살림집에 들게 될 세대들이 부러운 것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춰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크나큰 은정을 거듭 베풀어 주셨습니다. 후회 안 일이지만 이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17층에 꾸려진 실내 휴식장도 돌아보셨는데 승강기를 이용할 형편이 못되어 망설이는 일꾼들을 보시면서 이롭다고 하시며 앞장에서 17층까지 오르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우리 가슴은 그 뜨거움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 어느 나라의 영도자가 우리 평범한 교육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수백여 개나 되는 계단을 오른 그런 신뢰가 있습니까? 이렇듯 친오보의 크나큰 헌신이 충충을 이루면서 일도선 것이 바로 우리 살림집입니다. 교육자들에게 필요한 온갖 조건이 다 갖추어진 훌륭한 살림집을 지어주시고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3년 10월 9일 몸소 김일성 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 준공식에 참가하시어 새 집에서 살게 될 교원연구사들을 축하해 주시면서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훌륭한 교육자 살림집의 삶의 보금자리를 편지도 벌써 10년이 되어 옵니다. 이 나날은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교육자들인가를 피부로 느껴온 그런 나날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학술 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어느 한 나라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살고 있는 이 살림집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 토론회 참가자들은 믿을 수 없다고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평양을 방문한 그들이 정말로 우리 집에 와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같으면은 일생 동안 벌은 돈을 고스란히 바쳐도 200여 평방이나 되는 이런 살림집에서 살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조선의 교역자들이야말로 복받은 교역자들이라고 진심에 넘쳐 말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행복의 10년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동무들과 친척들이 집에 오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교역자 된 궁지와 자부심이 한껏 넘쳐나는 우리들입니다. 이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겠는가 하고 늘 생각하면서 후대 교육 사업에 한 생을 바칠 굳은 결의를 가다듬는 우리들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울이시는 위대한 오보이의 뜨거운 진정, 조국의 미래를 떠밀고 나갈 혁명 인재들을 키워내는 교훈연구사들에게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려 바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혼신의 세계를 언제나 심장 깊이 안고 사는 대학 안의 교직원들은 지금 당중앙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철저히 관찰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빛내는 데 적극 발휘할 더 높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국가 부흥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 당의 사상관 철전, 당정 제공 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자.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거지 점령에 떨쳐나선 각지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창조적 적극성과 애국적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여 일터마다에서 생산적 악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철강제 증산으로 당을 받들어 갈 일념 안고 생산 활성화와 정비보강 사업에 분투하고 있습니다.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생산공정의 확보에 앞서 나가면서 여러 가지 앞선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예공들은 어떻게 하나 한 차지의 세물이라도 더 뽑아 당을 결사버야 이런 요리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 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함께 합리적인 방안들을 도입해서 차지당 생물 생산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원산 군민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도 높은 전력 생산 성과로 도안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적극 이바지할 불같은 요리 안고 전력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당이 제시한 정비보강 전략에 맞게 발전 설비의 대보수와 도수를 비롯해서 도중치수구 대보수를 끝내고 발전 설비의 현대화에 중점을 두면서 단계별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언제 만수위가 보장된 조건에 맞게 모든 발전소들의 발전기들을 만바로 돌려서 하루 전력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의주 방직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충성의 다기대 다춘동의 불길 높이 세기준 세기록을 창조하던 천리마 선구자들의 전통을 이어서 맡겨진 생산 계획 수행에 촉매진하고 있습니다. 기동들 모두가 매일과 같이 당기들을 보면서 지난달에 비해서 생산 계획을 2배, 3배로 넘쳐 수행해서 며칠 사이에도 수십 명의 종업들이 인원군 3명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올해 목표를 기어이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 지식과 기술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벌이면서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계속 세차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다수학을 이룩할 일념한 것들 지나선 각지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농작물 생육 후반기 비배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단군 신평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논뼈의 천알 질량을 늘리기 위해서 각종 용량제들을 입 덧비례로 주면서 생육 후반기 비배 관리를 간직해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벼가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고지 준비로 넌물 빼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천할 질량을 높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각종 밀양원소 비료를 비롯한 용량제들을 모든 포선에 분무해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원군 평신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마지막까지 농작물의 안전한 생육을 보장하기 위해 비배관리를 알심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평의 농경지 한 포기 곳이라도 마지막까지 보호하고 또 제대로 소출을 할 수 있게 농장에서는 재해성 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내밀면서 적산 온도와 햇빛 침률이 낮은 북부 산간지대의 특성에 맞는 논물 관리 방법과 여러 가지 영양 강화제들을 적용해서 손알당 무게를 늘리고 있습니다. 한편 각지에서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올해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 점령위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경제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금화강 제방공사는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민들의 생명 안전과 나라의 복리를 주동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보람차고 영예로운 애국 사업입니다. 농경지 보호를 위한 금화강 제방공사장에 달려나간 강원도 안의 방송선전차 방송원들은 다양한 형식의 선전선동 활동으로 일꾼들과 건설자들의 혁명적 열의를 적극 북돋아 주었습니다. 안견군 안의 농장 포선들로 달려나간 방송선전차 방송원들도 사회주의 소존의 주타격 전박을 지켜섰다는 자각을 안고 농작물 생육 후반기 비배 관리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미해 주었습니다. 이자 방송원 동지가 호소한 것처럼 벼이삭, 한이삭을 우리 자기 살점처럼 여기고 올해 농작물 후반기 비배 관리 사업을 책임적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성평 남새농장에 달려나간 함경북도 안의 직맹 초급 선전 일꾼들은 농업근로자들과 일도 함께하고 그들 속에 전세대 애국농민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녹도 심해주면서 올해 당에서 제시한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할 열의에 넘쳐있는 농업근로자들의 혁명열, 애국열, 토쟁열을 한층 더 거저시켰습니다. 우리 시대 국민들이 간직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보는 무엇인가? 우리 시대 국민들이 간직한 애국의 징표는 무엇인가? 지난 2023년 4월 26일부 노동신문에는 30여 년간 중요대상 건설장들에서 32여만 개 차바퀴를 수리해서 나라에 많은 이익을 준 노력영웅 정화승 여성에 대한 소개기사가 실렸습니다. 1986년 이 25살의 그 젊은 시절부터 30여 년간을 정화숙 동지가 스스로 그 10여 개의 중요대상 건설장들에서 일해왔다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전 같은 여성으로서 감동이 컸고 그를 꼭 만나 취재하고 싶었습니다. 현재 그의 가정은 당의 운정 속에 훌륭히 일도선 성화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의 그 온 길은 이 흑주머니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화숙 여성의 남편인 여만선 동지입니다. 그는 45년간 조국보위 초소와 사회지 대건설장들에서 위훈을 세운 제대군관입니다. 서해관문 중공시에 나오신 우리 수영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의 한 푼 많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이 촬영이 끝난 이후 수영님께서 서시었던 자리의 소중한 흙을 한 줌 떠서 손수건에 정이 싸가지고 와서 아래에 있게 넘겨주셨죠. 난 그때 남편이 가지고 들어온 이 흙을 받아안고 이렇게 흙주머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1986년 6월 24일 서해관문 준공식이 진행된 바로 이 뜻깊은 날, 이 가정에 흙주머니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남편과 함께 안변청년발전소에서 일하던 정화숙 동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운제를 건설하는 데 동원된 500여 대의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산골길인데다가
건설장이다 나니까 자동차 주부들이 다 터져나가서 공사 기일을 앞당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한 번 건설장에 나갔다 들어와서 누구든 나가서 주부를 수리해 줘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사 기일을 선뜻 나서주기를 바라는 남편의 마음은 알았지만 그는 쉽게 용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건설장을 뜨지 못하고 차바퀴를 수리해야 하는 형편에서 어린 두 자식을 돌봐야 하는 어머니의 의무감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말없이 그의 손에 소중한 훅주머니를 쥐어주는 남편의 눈빛에서 정화숙 동지는 한 가정의 안원만을 위하는 주부가 아니라 군인 건설자의 아내답게 살기 바라는 진정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는 두 어린 자식들을 친정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당시 맏아들의 나이는 6살, 막내딸의 나이는 4살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내가 집에 가서 10여 년 세월 어머니와 헤어져 살다 나니까 어머니의 따뜻한 정을 느껴보지 못하고 우리 어머니는 막내 딸인데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지 않는구나. 왜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을까. 이런 걱가하는 마음이. 화물자동차들이 분주히 오가는 길간역에는 자그마한 가설 건물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이들 부부의 손으로 꾸린 새 보금자리였습니다. 작업장과 침실이 전부인 작은 2칸짜리 건물은 그대로 밤낮을 모르는 건설장이었고 수리소였습니다. 생소한 차바퀴 수리를 배우느라 힘겨운 적도 많았지만 처음으로 차바퀴를 수리한 날 그는 자기가 건설장에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생각으로 더없이 행복했다고 합니다. 한 30년은 세월 됩니다. 한 부대에서 군인 가족으로서 함께 생활하면서부터 이제 정화숙 동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주부란 게 이 삼복철 더울 때 이때 제일 파손이 많습니다. 그런 자동차 주부를 이제 고열 속에서 이제 30여 년 세월을 이제 한다. 건설장에 수백 대의 차들이 많은데 이 수백 대의 차들 중에서 정화숙 동무의 이 손길이 가지 않은 이런 차는 한 대도 없을 겁니다. 전 정화숙 어머니의 손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성의 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험하고 고친 손이었지만 전 그 손이 세상에서 제일로 아름답게 안겨왔습니다. 바로 이 손이 전국의 방방곡곡 10여 개나 되는 중요 대상 건설장들에서 자동차들의 정상 운행을 보장한 법의 손이고 사시장철 수많은 운전사들이 그 마음속에 뜨겁게 잡아주던 애국의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저의 이 두 손은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흘러온 30여 년. 그의 수리소는 사회주의 대건설장들로 12번이나 이사했습니다. 이삿짐은 언제나 간소했지만 이 가정의 제보인 붉은 훅주머니는 늘어갔습니다. 내가 군사복무를 마치고 때는 그 영리문제 건설이 한창일 때 제대돼서 갔습니다. 아버지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 촬영을 하고 그 장군님께서 소개하셨던 자리 훅을 어머니와 함께 이게 비로도 주머니에 정이 싸서 건사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그리움을 안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흑주머니.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의하는 총비서동지를 모시었던 날들이 새겨진 훅주머니들을 가장 귀중한 정신적 제보로 간직하고 별처럼 빛나게 살려는 정화숙 동지의 고결한 인생관이 어려웠습니다. 세상엔 나라도 많고 국민들도 많지만 이렇듯 흑주머니를 인생의 가장 큰 제보로 간직한 그런 국민이 그 어느 나라에 있겠습니까?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가장 큰 애국으로 간주하는 오직 우리 인민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순결한 애국의 징표인 것입니다. 우리 집에 모셔주는 기념사진들과 우리 집에 있는 이 흙주머니들을 벗고서 우리 부모님들이 걸어온 인생길이며 우리 집안의 가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10월 그는 국민의 최고 영예인 노력여웅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면 무슨 일이든 가장 영예로운 것으로 여기고 수령께 충성을 다하는 정화숙 여성과 같은 애국 국민들이 많아 우리 조국은 그토록 강대하고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는 더욱더 빛나는 것입니다. 리비아의 항구 도시 데르나에서 폭우로 2개의 온제가 파괴된 후 콧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4일 현재 사망자 수는 1만 1,3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시적인 행방불명자 수는 1만 100명, 피난민 수는 3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다른 소도시들에서도 수천 명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고 합니다. 현지 당국은 사망자들의 시체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 최종적인 사망자 수를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4일 세계기상기구가 앞으로 5년 안에 역사상 가장 극심한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98%에 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기구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중 단 15%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구는 현재 수준의 기후변화 완화 정책은 금세기에 지구 온도를 2.8도씩 상승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즉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2030년에 6억 7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기아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자연보호 활동가들이 멸종 위기에 처한 보습 가오리의 마리수를 늘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일명 가래 상어라고도 불리우는 보습 가오리는 생김새가 상어와 비슷하며 번식 속도가 느린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주로 인디아 양과 서태평양에서 살고 있는 이 보습 가오리는 최근 년간 비법적인 밀매 현상이 오심해지면서 그 마리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국제자연보호연맹은 보습 가오리를 위험에 처한 동물 보호 목록에 올렸다고 합니다. 자연보호 활동가들은 보습 가오리의 서식 환경을 마련해주는 등 번식률을 늘리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농업 생산 공정을 지능화 로봇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딸기를 수확하는 로봇입니다. 촬영기와 적외선 수감부를 통해서 열매의 위치와 익음도를 판별하고 그에 따라 24개의 로봇 팔들이 열매를 따드린다고 합니다. 또한 주변 지역에 대한 3차원 지도를 작성해서 작업을 매우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밭김 매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인공적으로 전기 섬광을 일으켜 잡초를 죽일 수 있게 설계됐다고 합니다. 로봇은 밀리미터 단위로 지도를 작성하고 그에 기초해서 밭을 순회하면서 잡초를 찾아 말끔히 없앤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로봇화된 수경온실입니다. 이 온실에서는 농작물의 운반과 파종, 옮겨 심기와 같은 작업이 전부 로봇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로봇들은 병해충의 피해를 받은 농작물을 제때에 발견하고 제거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